자, 고정금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금리 개념이 뭐죠? 우리 대출 실행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융자 약정서에 사인을 하죠. 약정한 금리가 변하지 않아요. 만기까지 그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약어는 우리 HF라고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뭐죠?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 정도 차지해요. 그럼 나머지 91%가 뭐죠?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그러면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 여러분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그러면 이 대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 뭐 저당 이자율 비슷한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았다. 이게 높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높으면은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대출자인 누구?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낮은 대출 금리로 갚는 차입자는 뭐다? 이익을 얻고 대출자는 손해를 보여요. 이때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높아요. 근데 대출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금리,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 이 금리는 이자율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돼요. 그런데 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계속 경과할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수익성은 어떻게 돼요? 손해인데 계속 떨어지죠. 악화가 돼요. 그래서 악화가 되니까 금융기관은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선호한다. 이런 지문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요 지문 2번 정답 물었어요, 최근에. 자, 2번 정답 물었는데 요거 부동호 방향 낮을 때입니다. 요걸 2번 물었어.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자,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은 차입자는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이익을 얻는데, 이때 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안게 돼요. 그래서 대출자나 차입자 둘 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없어요. 예, 시장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죠. 자, 이 경우 뭐 할 때? 낮을 때. 요걸 항상 하고, 그럼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자, 그럼 조기 상환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요.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리파이낸싱이라고 해요. 파이낸싱은 금융이고요. 리는 다시 제자, 다시 융자를 받는다. 이것을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뭐라고 해요? 대환대출.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환대출. 그래서 이 재금융, 대환대출을 통해서 누구에게? 차입자는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게 된다. 그럼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죠. 그러면 조기 상환에 따르는 위험은 누가 안게 되는 거예요?
대출자가 안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자는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상환된 원금, 조기 상환할 때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수수료, 벌칙으로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용어들이 제 귀에 한번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91% 정도 차지하는 무슨 대출?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뭐한다? 변동금리. 자,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변동금리 대출에서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대출 금리는 무슨 금리? 기준금리에 뭐를 대준다? 가산금리를 대준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대준다. 이때 가산금리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은행에 대한 거래 실적, 연체 실적, 요즘 뭐죠? 그 뭐라 해요? 자동이체 실적, 또 별거 다 있대요. 요즘 보니까. 예? 휴대폰에 이 앱을 설치했느냐, 이것도 깎아주대. 그러니까 이게 뭐다? 차입자의 신용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뭐 한다?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신용 등급이 낮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요. 왜? 돈 못 갚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직급을 가지지 않는 우리가 가정주부는요, 신용등급을 7등급을 부여해요. 10등급 중에서. 융자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소득 중심이니까. 그러면 융자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예? 옆 짝꿍에 보증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런 거잖아요. 가산금리.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게 가산금리고, 중간에 변하는 거 요게 변하거든요. 기준금리. 그래서 우리 조주은 교수는 가산금리를 뭐라고 하냐?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 예? 건국대 우리 조주은 교수는 일반적으로 요걸 뭐죠? 위험 스프레드. 그러면 스프레드를 뭐라고 번역하죠? 가중금리. 위험에 대한 거다? 가중금리다. 가중금리. 스프레드. 요걸 번역한 거. 위험 가중금리, 위험 스프레드라고 해요. 이게 가산금리고, 대출금리에 뭐가 된다? 지표. 대출금리에 이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는 2012년도 중반까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요. 이 금리인데 우리는 그 양도성 예금 증서 몇 개월? 3개월. 예, 3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 그럼 1년에 몇 번죠? 3개월이니까 1년에 4번 금리가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CD 금리는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매일매일 발표해. 매일매일 발표합니다. CD는. 그런데 2012년도 중반에 들어와서 이 CD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지적하에 그럼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 제대로 반영하자. 은행은 은행 채권을 발행하고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고 여러분이 예금한 정기예금 이런 걸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 그걸 하는데 여러분 CD는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의 10%도 안 돼요. 그럼 10%를 안 된 걸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1%를 차지하는 기준금리 삼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입된 게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자.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을 뭘로? 가중치로 평균해서 나타난 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코픽스. 코픽스 금리가 나타나죠.
이자율 조정, 요 앞에 은행에 가면 6개월 고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1년짜리인데 우리 6개월짜리가 고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이제 하나 더 도입을 한다 하거든요. 지금 은행에서 정부에서 연구 중에 있는데 또 하나 도입되면 3개가 되겠지 뭐.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낮고 CD 금리가 낮으면 기준 금리가 낮아서 뭐가 낮아진다? 대출 금리가 낮아져. 만약에 코픽스 금리가 오르고 CD 금리가 오르면 기준 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리가 올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변동주택담보대출 금리 몇 프로? 신용도에 따라 하는데 평균 며칠 뉴스 나오대? 예? 4.9%. 며칠 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저 몰라. 뉴스에서 보니까 4.9% 변동금리 대출. 예. 근데 신용도 좋으면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 3.2%. 또 최초 생애 주택은 또 주택기금 있죠? 도시기금 받으면은 2.5%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 돈을 이용하는 게 금리는 좀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최초 생애 주택 대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이 우선 출제를 우선 합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가 변하는 겁니다. 주의해 두시고, 그럼 시험에 또 3번 출제된 게 있어요. 3번 출제된 게 이 지문이죠. 또 대출, 실행, 시점. 자, 대출 실행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자율, 초기 이자율을 보면 어디가 크냐 얘기죠. 고정 금리 대출이 높은가 아니면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가? 상식적으로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항상이란 말 안 써요? 통상 일반적으로. 그럼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초기 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또 시험 문제 또 요것도 위에 3번이고 밑에도 한 3번 출제했어요. 뭐자? 이자율 조정주기. 자, 이자율 조정주기가 지금 여기 3개월인데 뭐 2개월 이렇게 짧아진다. 뭐 이렇게 이자율 조정주기가 뭘수록? 짧을수록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우리 시험이 길수록 이렇게 안 내고 짧을수록 내지. 예?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대출자인 금융기관 대출 내줬으니까 채권자죠. 채권자인 대출자는 대출 원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돼. 그래서 뭐를 통해서? 우리는 대출 금리를 뭐 해줘야 돼? 인상을 해야 돼. 인플레이션의 발생.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신속하게 뭐한다?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유리하다. 이것도 한 3번 출제했습니다.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가 된다. 자, 여러분 은행에 오늘 수업 끝나서 가실 때 은행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 딱 거기 붙여져 있을 거야. 대출 이자율 오늘 몇 프로 나와 있을 거야. 그게 명목 이자율이야. 명목상의 이자율. 은행 가보면은 그럼 이 명목상의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뉴스 보면요, 뭐 일본의 실질 이자율은 0%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에 따른 뭐를 할증률을 대주면 돼. 자, 여러분이 명목상의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4%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2%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몇 프로?
몇 프로? 2%야. 그래서 명목상의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인데 문제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더해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이자율입니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 쭉 넘어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개념 하나 확인 더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여러분 교재 거기 269페이지에 박스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변동 금리로 대출해 주면요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부담을 상당 부분 뭐죠? 우리는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키죠. 그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는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서 뭐가 더 크다? 변동금리 대출이 더 커지게 된다. 더 커지게 미추. 그게 포인트. 자,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받느냐 변동금리로 대출받느냐 중요하죠.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봅니다.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상승기 후에 금리 상승기에 누구에게? 대출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이 발생합니다.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 1번 정답. 2번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요 밑에 금리 또 하락하는 국면에서 누구? 대출자에게 뭐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 2번 맞는지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요 차이는 뭐다? 요거 넘어가서 요거 차이면은 인플레이션 율. 자,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에 비대칭 문제가 없죠. 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니까 없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통상 이자율은 뭐다? 낮다. 낮다가 포인트죠. 5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누구에게서? 대출자에게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 269, 71페이지에 대출 받으면 원금이자 갚아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올해 출제 1순위인데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이론도 출제. 그래서 올해 2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자, 270페이지에 원금 균등 분할상.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뭐다? CAA. 자, 이런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할부를 샀어요. 10개월로. 그럼 이때 매월 갚아나가는 할부 상환금 있죠? 그때 또 융자 잔고에 대한 이자가 있어. 이걸 합산해서 갚아나가는데 이것을 하는 게, 계산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할부 물건 샀다. 그럼 빨리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웠으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절대 까먹고요. 이게 공부 오늘 배웠는데 또 일어섰더니 잊어버렸다. 그럼 정신 드시고, 주택 사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은행 대출기에 앉아서 딱 30분 동안 열심히 설명해줘. 여직원이. 제일 설명 잘 해주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신한은행이야. 제일 직원 친절도가 제일 잘 설명해줘. 내가 봤을 때. 교육을 잘 시키는가 봐. 우리 가서 보잖아요. 물어보면은 대답 여기 나오는 게 대출계 지금 나오는 말 용어들이요. 다 달라. 보면은. 그래서 모르면 가서 물어보세요. 요것도 물어보고 요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공부 복습이 되잖아요.
자, 우선은 자, 문제 2번 봅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기간은 뭐다? 10년. 연이자율 10%. 매월 동그라미. 매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자, 그러면은 매월 상환 조건. 자, 매월 상환 조건인데, 자, 매월 원금 상환액은 뭐를? 대출금을 대출기간, 여러분 대출기간은요 융자기간, 저당기간, 만기 다 같은 말이에요. 대출기간이 10년인데 매월이니까 1년은 12개월이니까 얼마? 120개월이고 대출금은 얼마? 1,200만 원. 몇 개월? 120개월. 자, 여기 공이 120이 없어지거든요. 10만 원이 남죠? 얼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되겠죠? 자, 첫 번째 달부터 만기까지 원금은 얼마다? 요거 10만 원. 요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이 동일한 형태의 저당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야. 근데 이제 원금은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다? 이제 이자가 다르겠죠. 아까 여러분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이요. 그래서 그때의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한다? 이자율을 곱하면은 이자를 곱하는데 지금 첫 번째 달 아직 돈 안 갚았죠? 돈 안 갚았으니까 얼마? 1,200만 원에 이자 몇 프로 지금? 연이자율 10%인데 매월이니까 12개월로 나눠주면 월이자율. 연이자율 12개월 나눠주면 월이자율. 그러면 10이 없어지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10% 얼마? 10만 원. 원금 이자를 대줬더니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다?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첫 번째 얼마? 20만 원. 그 문제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 첫 번째 달 얼마? 20만 원이 나왔다. 지금 요거 구하는 거잖아, 지금. 요거 20만 원.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 이자는 여기 10만 원이야. 원금이 잡히면 20만 원이지. 그럼 두 번째 달은 이제 달라져요. 돈 10만 원 갚았거든요. 10만 원 갚으니까 융자 잔고는 얼마? 1,190만 원이야. 여기 다시 얼마? 12분의 10% 곱해주면 10만 원보다 작아. 원금이요, 일정 금액 10만 원씩 갚으니까 융자 잔고도 일정 금액 10만 원씩 줄어들어. 1,200, 1,190, 1,180, 1,170 이렇게. 그럼 이자도 융자 잔고가 일정 금액씩, 여기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이자를 곱한 이자도 일정 금액씩 점점 줄어들어. 그럼 이자도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줄어들어, 이자. 그래서 나중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자랑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황. 자, 그러면은 원금은 어떻게 돼요? 즉 원금은 10만 원, 매월 10만 원이니까 원금 상환 곡선은 뭐가 된다? 수평선. 자, 원금 상환 곡선은 수평선. 이자는 어떻게 돼? 처음에 10만 원인데 매월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 매월 일정 금액씩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다? 직선의 형태가 돼. 뭐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있어서.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죠? 자, 원리금 상환액. 이게 만기다. 처음에 얼마? 초기에. 초기에 얼마? 이게 20만 원. 그 다음 점점 줄어들죠?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도 줄어들지. 처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게 CAM. 그래서 처음에 많이 갚고요. 나중 갈수록 갚는 금액이 적어져. 그래서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이 바로 원급 균등 상환 방식.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은퇴 예정자면 적잖아요, 소득이. 그러면 그때 갚는 금액도 낮게 갚아. 자, 그럼 융자장고는? 융자장고를 뭐라고 하죠? 미상환된 원금을 다른 말로 대출 잔해, 저당 잔해, 미상환된 원금인데 처음에 얼마? 대출 실행 시점 얼마? 1,200. 처음에 대출금 1,200이에요, 이게. 1,200인데 그 다음에 얼마? 1,190, 1,180, 1,170. 만기 되면 다 갚았어. 제로. 이렇게 10만 원씩 줄어들어. 일정 금액 10만 원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뭘로 온다? 직선. 만기 된 돈에 다 갚았다. 이거 CA. 그림 잘 이해를 하면요. 시험에 나면 안 틀려요. 그림 갖고 다 해결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26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 나오죠. 이렇게 가죠. CPM이죠. 뭐죠? 그림에 보더니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뭐죠? 원리금 균등 상환. 그래서 원리금 CPM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투자론에서 배운 게 있어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투자론에서 배운 내용이 요거거든요.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오죠. 뭐다?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뭐다? 원금 상환. 원금 균등과는 분명 다르죠. 저 왼쪽 원금 상환 곡선. 자,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또 얼마? 만기에 약 얼마? 3분의 2 정도 지나야,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50% 반이 뭐가 된다?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데 원금 균등은 대출금의 반을 상환하면 어떻게 돼? 1,200만 원 반, 600만 원 상환하려면 120개월에 반, 60개월이야. 그렇죠? 다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만기의 약 반이 지났을 때 대출금의 반이 상환돼. 원리금 균등과 달라요. 그 시험 문제
하여튼 요거 한 5번은 낸 것 같아요. 작년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오고. 뭐죠? 요거. 어떻게 돼요? 대출 금 받았을 때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뭔다? 증가하죠? 이걸 계속 5번 줄. 작년, 재작년, 2년 또 연속 출제하고. 그럼 초기죠. 이게 뭐다? 초기에 이자는 가장 많고 원금은 가장 적어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요 원금과 이자를 대준 요거죠. 원금 플러스 이자가 이렇게 뭐가 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만기까지 이렇게 다 똑같다. 만기까지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그러면은 여기서 27회 정답, 27회 시험에 출제했을 때 정답이 요거거든요. 자, 요 초기에서 여기까지 기간이 경과했는데 경과했을 때 뭐가 된다? 이 크기만큼 이자는 여기서부터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원금 상환에 똑같은 금액의 원금이 늘어나서 뭐는 변화가 없다. 원금 플러스 이자는 처음보다 똑같다. 요걸 출제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간이 경과했죠? 경과했을 때 이자가 감소한 만큼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리금은 변화가 없다. 이게 원리금 균등이야. 그럼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이자가 똑같다, 다르다? 원금이자. 다르지.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이자는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원리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지문을 보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암기한 게 있죠. 뭐다? 저번 주 암기한 거. 원리금 상환에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에 지금 대출금 2번 문제 대출금 얼마? 1,200만 원. 저당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저당상수 얼마? 10년. 지금 매월이니까 120개월. 연이자율 10%를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이자율. 요거 월 저당상수가 0.013. 요거 곱해주면 돼. 1,200만 원 요거 곱해줬더니 얼마 나온다? 15만 6천 원. 자, 요걸 구하면은 이렇게 내려오대.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되니? 이자를 그 다음에 구해야 돼. 이자는 융자, 잔고입니다. 미상환되는 거. 그건 처음에 돈 안 갚았죠? 처음에 돈 안 갚았으니까 얼마? 1,200만 원에 이자율을 곱하는데 이자율 얼마? 예? 이자율 12분의 얼마? 10%. 그러면 이거 없어지잖아. 100만 원 10%. 1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첫 번째 이자는 똑같죠? 대출금이 동일하니까 연간 이자도 똑같으니까 이자율은 똑같아. 첫 번째 단은 똑같아. 그러면 원금은 얼마? 원리금 얼마? 15만 6천 원에서 이자를 빼니까 얼마? 5만 6천 원이죠. 요게 1회차야. 근데 우리 작년 시험은 뭘 출제했어? 2회차, 3회차를 출제했어. 2회차 원금 얼마, 3회차 이자 얼마 출제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구해주면 돼. 융자 잔고만 잘 구면 돼. 그럼 2회차 융자 잔고는 얼마? 두 번째 달 융자 잔고는 얼마? 1,200만 원에서 뭐를 빼는데 5만 6천 원 빼줘야죠. 그게 융자 잔고야. 거기에 요걸 곱해주면 이자가 나와요. 원리금은 똑같아요. 요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구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지금 올해 시험 출제 예상이 원금 균등 첫 번째 달 구하고 원리금 균등 첫 번째 달 구해서 지금처럼 3번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차액이 얼마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첫 번째 달 원리금 상환액의 차액이 얼마냐? 얼마? 20만 원. 15만 6천이니까 4만 4천이죠? 그렇게 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어. 원래 출제 1순위. 머리 아프시면 찍으시면 되지. 그럼 융자 잔고는 어떻게 돼? 요게 뭐죠? 요게 갚은 거거든요. 갚고 요거는 뭐죠? 미상환된 원금이야. 근데 지금 얼마 갚았어? 원금 균등 처음에 10만 원 갚았거든요. 여기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얼마 갚았어? 원금 5만 6천 원. 5만 6천 원. 5만 6천 원 갚은 거예요. 요것보다 갚는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 처음에 이 정도 갚았고 못 갚은 돈이 이렇게 많다. 이게 뭐다? C, B.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대출자는 대출 원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을 하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반영을 못해.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나온 게 GPM이야. 이제 배우시기에 GPM인데 GPM은 처음에는 원리금 지불액을 처음에는 뭐다? 낮게. 그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요? 높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예?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점점 이렇게 가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그레듀에이트.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다. GPM. 이것을 원리금 체증.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 또는 점진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그래서 점증 상환 대출. 점진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대출이다. 점증 상환 대출이라고 해요. 그럼 GPM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지불액을 상당히 낮게 지불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 이걸 의도적으로 낮게 처음엔 갚게 하다 보니까 대출금엔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그럼 요 차액만큼 요 금액 요 100만 원, 20만 원이다. 그럼 이 차액만큼 뭐에 들어가야 된다? 대출금에 더해줘야 돼.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이 차액을 더해주다 보니까 뭐가? 미상환된 원금, 융자잔고가 대출금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부, 초기에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나타나신다. 그림 보면 이렇게 갑니다. 요 대출금보다 오히려 뭐가 많아? 융자잔고가 더 많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게 GPM. 자, 그림 보세요. 그러면 그림 보세요. GPM은 미상환된 원금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냅니다. GPM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OX. 지속적으로 감소. 틀렸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그렇게 출제를 해버리는 거야. 말 장난에 속아가면 안 돼요. 그림을 보면서 정확히 OX를 찾아야 돼. 그래서 GPM은 뭐죠? GPM은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 그리고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보통 이렇게 짧은 사람, 요것보다 낮으니까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GPM.
자, 여러분 또 많이 듣는 용어 중에 요 세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많이 듣는 용어예요. 원금, 만기, 일시상환. 뭐 지렛대 효과 보면 여기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원금 상환 조건이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 뭐죠? 대출금은 어떻게 돼요? 만기에 전액 갚고 그 매 기간 뭐만 갚아? 이자만 갚아. 그럼 요거 융자 잔고가 미상환되는 건데 돈 안 갚으니까 요 금액은 대출금이 똑같다. 만기까지. 이자율 곱한 이자도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자가 제일 많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만기, 일시상환은 어떻게 돼요? 이자를 제일 많이 갚는 거예요. 예, 계속 똑같은 금액을 만기까지 가니까. 만기가 대출금은 전액상환.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봅니다. 자, 여러분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여러분 저당 지불액을 뭐죠?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딱 주시고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요거예요. 그게 말이 아까 앞 시간에 배운 DTI요.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저당 지불액이에요. 요거 차지하는 비중.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문제에서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DTI를 얘기하는데 초기에 가장 낮은 거,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거, 요거 GPM. 하여튼 초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말기. 자, 만기에 가까이 간 말기는 어떻게 돼?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거 뭐? CAM 말기는. 자, 대출 중간 갑니다. 자, 대출 중간에 또 뭐죠? LTV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은 뭐죠? 저당 잔액은 대출 잔액이에요. 미상환된 원금. 예? 대출 중간에 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거 뭐? GPM. 1번 정답. 해석, 이 그림 보고 해석을 정확하게. 이런 문제 출제를 하면 여러분이 쉬우면서도 진짜 잘 틀려요. 4번. 저 같으면 4번 문제를 출제하겠어, 원래. 계산도 아닌데, 보니까 표가 나오니까 또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여러분, 바로 포기해버려요. 자, 투자자 A씨는 임대용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서 480억 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ABC 은행에 방문하여 다음 보기와 같은 대출 조건을 제안받았다. 옳은 거 찾죠? 자, A씨가 다 연이자율 6% 똑같은데 20년 A, B는 만기고 C는 3년 만기인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데 20년까지 영장이 어떻게 돼요? 3년 지나서 계속 영장, 전화 오죠? 영장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옳은 거. 자, 1번 갑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들어가면 좀 조심해야 돼요. 시은행의 대출이,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거든요. 시은행은 뭐야? 원금 만기 이상 이자만 갚잖아요. 원금은 만기 갚는 거니까 상환액이 가장 높다 하면 안 돼요. 1번 틀린지. 어디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만기 가면 대출금은 전액 갚으니까. 예? 이자가 어디 가면 더 많이 갚아? 요거는 CAM이고, 첫 번째 이자는 똑같을 거고, 이렇게 오는 것은 CPM이야, 이자가.
원리금 균등이 더 많겠죠. 원금은 동일한 대출 금액은 480만 개 다 갚는 거 관계없고 이자가 더 많이 갚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이 전체 대출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건 뭐야? CPM이지. 그래서 1번 틀렸지, 당연히. 2번, 이자 상환액은 항상 B은행의 대출이 가장 높다. B가 아니야. 이자가 가장 많은 거. 요거야, 요거. C. 틀렸죠? 2번 틀렸고. 3번. 첫 번째 달에 원금 상환액은 누구? 요거 보세요. 원금.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아? 원리금 균등이 많이 갚아? 원금 균등이 많이 갚잖아요. 첫 번째 달.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아요. 원금 균등 뭐가? A가 아니잖아. B지. 틀렸고. 이자 지급액 첫 번째 달은 대출 이자 6% 똑같죠? 똑같아요. 첫 번째 달은 다 이자는 똑같아. 4번 정답. 첫 번째 달에 원리금 상환액. 자, 여러분 첫 번째 달에 원리금 상환액 어디가 가장 높아? 뭐 원금 균등. 에이, 왜 C가 높아? C는 이자만 갚는데 원리금 상환액인데 뭐가 가장 높아? 두 개 중에 뭐? 원금 균등, B지. 요거 전체 이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원래 출제합니다. 요거는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 요 문제 푸는데 5초 안 걸려요. 원래 이런 형태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이해하는지 여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고 271페이지 가겠습니다.